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베트남 석사 그리고 박사가 되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힘들다 그랬는데? 잘 지냈어요? 살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즘 뭐 먹고 살아요? 지금 밥 먹고 살아요 지금. 주로 밥 먹고 살아요? 밥 먹습니다 주로. 진짜 그렇구나. 밥을 먹어요. 네. 베트남 근데 밥이 찰기가 없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일식당을 자주 가신다고. 쌉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네. 저 괜찮은 식당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네. 잘 먹고 있습니다. 한식은 비싸서 못 먹어요 사실. 여기 돈 있는 사람이 먹는 한식이고 저 같은 아니 일식도 비싸지 않나요? 그래도 그건 저렴한 편이에요 사실. 얼만데? 그건 뭐 도시락 센트 한 5,000원 정도 먹는데. 네. 어제 먹었던 칼국수를 제가 7,500원 정도 먹었거든요. 이제 배가 픕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뵙네요 또. 그러니까요. 요즘 그 채용은 잘 돼가시나요? 직원 뽑고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직원 돈을 많이 주면 금방 올 텐데. 돈을 많이 주고 싶죠 사실은. 네. 또 고용인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또 피고용의 마음이 얼마 전까지 피고용 짓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사람 마음이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네, 그 똥간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다르다는 것처럼 다릅니다. 네네. 이제 방송은 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뭡니까? 아니 좀 더 우리 인트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트로 얘기 또. 내 안부도 좀 물어보고. 뭐 하고 지내요 요즘에? 요즘에 제가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요? 뭐 바쁘다면서? 좀 한가해졌어요. 한가졌어요 지금? 연말에 뭐 송년회 계획 없습니까 지금? 연말에 계획이 특별히 없고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자주 가잖아요 한국에. 한국에 자주 가진 않죠. 제가 올해 딱 2번 갔다 왔는데 설에 한 번 가고 4월에 한 번 가고. 나갔네요 두 종류. 내년에 이제 설에 방문할 계획이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좋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그 야외에서 치맥 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쵸, 그 불법 취사 딱 하면서 이렇게.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는 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호환게임? 황게임은 너무 사람 많고. 그 서호에 저기 그 쓱한 데 가면은 네. 애들 오토바이 많이 대놓은 데 있잖아 그런데. 네네, 그렇죠. 그런데 딱그 서호 그 윗동네. 윗동네가 그 으슥한 데 가면은 거기 네. 맥주 한 잔 탁 마시면서 보면 좋지 않겠나. 날씨가 기가 막히는데 베트남 지금 아주. 네. 기가 막힌 날씨입니다 진짜 이게. 하여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할 얘기 없으면 날씨 얘기죠. 아니 뭐 그렇다고 지금 할 얘기 없으면 또 이런 얘기 해야지. 광고 얘기. 광고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저희 그 굿모닝 비엔남 시원스쿨과의 협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돈 드리는 거죠? 돈 드리는 겁니다. 네, 저기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시원스쿨 기초 과정 강의 쿠폰 15만 원 상당의 책과 강의 쿠폰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뭐 있죠? 또 이 방송을 그 하트 버튼 찍어주시고 네. 구독도 해주시고 15초 광고 들어주시고 그렇죠.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후원과 관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블로그에 또 후기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인트로 하고 광고 듣고 올까요?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팟캐스트 굿모닝 비엔남에서 광고주를 모십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확실한 홍보 효과를 전달하는 최고의 방송 굿모닝 비엔남. 엄 사장과 1%가 여러분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제가 뽀록 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지금 게스트를 좀 귀한 분을 모시다 보니까 네. 2주 분량을 뽑아야겠더라고 지금. 그렇죠. 한 주에 하기는 좀 그랬었어. 네, 그래도 오늘 바쁘신 분이라서 사실은 또 이분이 또 박사 준비하시고 바쁘시니까 제가 또 마음대로 또 오라 뭐 와달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확보는 확실히 하고 한 거죠 저희가.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또 아까 아마 전주에 나갈 방송인데 네. 거기 또 석사 나온 김 박사님이랑 함께 지금 또 석박사 어떻게 하고 있나, 베트남의 미래와 전망, 뭐 문학에 그렇죠. 대해서 뭐 전반적인 거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방송을 1시간 20분이 넘어가면은 네. 저희가 2개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항상 그래놓고도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방송을 그 화수를 늘리기에는 양심이 찔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1부, 2부로 나누는데 이번 건 좀 아까웠기 때문에 제가 2주로 쓰기 위해서 네. 인트로를 2번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굉장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없더라고. 없어. 원래는 이제 하루 이틀 차이를 갖고 해야지 예. 좀 얘기가 생기는데 인트로 얘기할 것도 모르겠을 거야. 대충 해봅시다 지금 또.
축구. 축구 뭐. 베트남 잘하더라고. 그렇죠. 베트남이 최근에 3대 0으로 축구 캄보디아를 이겼죠. 네. 그래서 스즈키컵 지금 예선을 네. 진출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친구들은 아시안 게임 못 나가고 월드컵 못 나가요. 이게 최고의 급이다.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여기서 우승을 하면은 월드컵 그 줄리맨컵을 들은 거랑 똑같다. 뭐 그런 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잘 되겠죠 뭐. 뭐 이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저희 그 지난주에 모셨던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방송했던 방송에서 모셨던 네, 5분 전에 모셨던 제 김 박사님을 네, 김 박사님을 모시고 또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누구를 모셨죠? 한 분 더. 한 분 더. 근데 그 사이에 네 오셨어요 그 또. 김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던 네, 우리 김 이사님을 이사님께서. 또 모셨습니다. 네, 간만에. 교육계에 또 깊은 현안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아 현자 같은 분이시죠. 그렇죠. 하노이의 현님. 그 오마하의 그 워런 버핏이 있다면. 오바마의 현인. 오마하의 워런 버핏이 있다면. 네. 하노이에는 또 김 이사님 김 이사님이 계시죠. 네, 또 백년 대계. 백년지대계 백년 지대계 뜻이 뭐예요? 백년을 지가 뭐지? 지겹게 대. 대. 아 빨리. 대충 대충. 백년 지대 개. 개같이 살자. 너무 막상 아닙니까? 뭐 어때? 자, 오랜만에 저희 김 박사님 소개 한번 듣고 김 박사님 소개 한번. 짧게 소개 인사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일주일 만에 뵙는 거. 아까 뵌 것 같은데, 예, 김 박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하노이에서 학사 석사 박사 네, 쓰리 콤보 삼관왕. 이거 그랜드슬램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고시 삼관왕인데 여기는 또 그 뭐죠? 그렇죠. 네. 학벌 삼관왕? 아,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희 우리 하노이의 현인 현인. 김 이사님 김 또 이사님. 오랜만에 한 10회 만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 벌써? 네, 그 정도 됐죠.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아,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아, 그렇게 또 사는 주식마다 또 주식을 오신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아, 모르겠어. 방금 그냥 할 얘기가 싼 거고. 네. 전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베트남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전 주식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베트남 주식을 1년 전 이맘때쯤에 주식 계좌를 오픈을 해가지고 좀 넣었어요. 맞죠? 크게 네. 나왔습니다. 크진 않고 네. 억 단위로. 억 단위. 억 단위인데 네. 이제 억 원이 아니라 억동. 동. 아유. 억동 단위로 넣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넣자마자는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 벤츠 사신다고 또 그렇게. 아 진짜 그때는 막 올라갔어요. 그때 막 벤츠 매장 가서 카탈로그 보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에스컬 얼마냐? 그렇지 미니어처 이런 거. 그래서 역시 베트남은 주식이다 네. 했는데 이게 올해 초가 되더니 이게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네.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어놨으면은 네. 최소한 은행 이율은 따라갈 거 아니야. 네. 베트남 안 그래도 좀 일도 높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왠줄 지금 알아? 왜? 당신이 사서 그렇잖아.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 모릅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네. 최근 3개월 정도를 네. 이거 보면 스트레스 받겠다. 그래서 잊은 다음에 나중에 열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너무 짧았어. 네. 3개월 만에 여니까 마이너스네. 아, 3년 정도 있다 보면은 또 존버의 힘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주식이 왜 떨어지냐? 내가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샀으면 계속 올라가고 승승장구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복권도 내가 사서 안 되는 뭐. 주식 참고로 얘기는- 우리 김 이사님이 20화 방송 나오셨는데 진짜 딱 10년 오늘 만에 나왔어. 34화니까 14화 만에 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찍었나? 많이 찍었어요. 그럼 많이 찍었어. 네네.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구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제가 어떤 거라고 했죠? 베트남의 석박사. 석박사.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학사 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석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네. 학비는 얼마나 되고 또 그런 뭘 과정, 배우는지. 뭘 배우는지. 엄사님 석사 때 뭐 배웠어요? 저 석사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네. 아, 우리 이프로님은 석사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 저도 뭐 인생 공부했습니다. 저는 지금. 석사 했어요? 아, 인생 공부했지. 인생 공부. 그렇죠. 인생 석사. 인생 석사. 그래서 베트남 말로 석사를 뭐라고 하죠? 석사. 택시. 아, 택시. 택시는 아니고 탁시라고 하는데 네. 저희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닥시. 탁시. 좋습니다. 진행해 보시죠. 뭐 진행을 시켜. 우리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아, 그 그래요. 33화 방송이랑. 아, 좀 달라졌죠. 갑자기. 그럼 제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석사. 그러니까 지금 석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설명 다시 드려야 되나? 혹시 이 방송만 간단하게, 네. 들으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희 김 박사님께서는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지금 학사를 하신 게 그 마사지 집에서
아가씨가 친절했다라고. 아, 많이 그렇게 되나요? 네, 친절하셔갖고 그 친절하게 반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인생을 거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학사를 졸업하셨어요 지금 4년 동안. 네, 그렇죠. 학살 추천하시죠, 강력하게. 네. 네. 그래서 뭐 축제가 좋다. 그렇죠. 뭐 폭리를 취한다 음식을 만들 때 이런 얘기 하시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저희가 또 선택이 사실은 뭐 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무언가 학업을 통해서 이게 뭔가 인생의 갈림길이 많이 정해지잖아요. 사실은 대학교 때 전공 어느 대학을 가냐 어느 전공을 가냐 석사라냐 박사라냐 따라서 인생 진로가 많이 달라지는데 어떠세요? 그럼 여기서는 왜 석사를 하신 거예요? 삼성에서 초청장이 왔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삼성에서도 오고요. 네. 그 한창 이제 지금 아시는 롯데 제일 좋은데 아 여기까지 와봤다. 제일 좋은 거는 청와대 이런 데서는 아, 네. 국정원 이런 데서. FBI 이런 데서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네. 왔을 때 그 통역을 했었어요. 와. 야, 근데 오프더 레코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대 전문 통역 따로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아니었고 네. 이제 경호원들이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호사령부에서 네. 그러면은 그 경호 전체 이제 컨트롤 탑에 이제 테스트를 와서 3명만 들어가는 거였고 나머지가 잡일 그거였는데 그냥 그 중에 셋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이 붙어서 좋고 면접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죠 당연히. 그 사상 검증 이런 거요, 막 신문 검증 같은 거.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고향이 어디시냐, 뭐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직업은 뭐 하셨냐, 하면서 이런 거. 아니 아버지가 그런 저기 거는 따로 누구 찍었었는지 이거 선거 때.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위험한 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은 이제 이런 건 좀 이제 말로 하기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제 친해진 네. 경호원 현직 경호원 형님 말씀으로 그냥 이름쯤 다 나온대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 그렇죠.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아. 그냥 딱 정말 베트남어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모나 이런 아. 그런 걸 보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약간 외모를. 박살이 났는데 생김새 이런 거, 생김새. 생김새, 외관, 아, 외형. 죄송합니다. 네. 예, 저 박살이 났는데 운 좋게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 통역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전체 이제 숙소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경호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있으면은 네. 과장님 1대1 전담. 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큰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큰 회의실에 베트남 경호분들, 아. 우리나라 경호분들. 그러면 그런 그거는 미팅 뭐 같은 거. 항상 하는 건 아니고 며칠간 순방하실 때 진행했던 그런 네, 거예요? 오시기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아. 동안 7박 그러면 8일 예. 페이가 또 청와대 페이는 엄청 짜요. 엄청 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엄청 짜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대신에 끝나면 수료증 같은 게 나와요. 청와대 도장 딱 찍힌 게. 시계 줬어요, 시계. 예. 시계 같은 거는 따로 저희는 안 받았어요. 예. 그런 거 안 받고 수료증. 예. 위 사람 하면서 딱딱하게 해갖고. 그럼 그 면접 볼 때 낼 수 있는 건가? 네, 내가- 그거 쓸 수 있어요. 예. 경원도 청와대- 혹시 막 젓가락 던져가지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상당히 프리하시고 아, 그래요? 왜냐 저는 이제 부장님들 이렇게 좀 높은 급에 계신 분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그 밑에 일반 경호분들은 그냥 딱 공항에서 딱 열몇 명이 들어오는데 떡대부터 해서 그러니까 등치부터 해서 엄청 넓고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어쨌건 건들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그 들어요. 그냥 말씀하신 네. 게 그 주요 통역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3명 중에 뽑혔다고 했으니까 네. 베트남어로는 전 세계 4위 안에 든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 제너레이션 때는. 그 제너레이션 그렇죠. 그 당시엔 그 당시에 한국어 베트남어가 능통하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통역할 거고 대통령 넘버원, 넘버원. 넘버 2, 3, 4 중에 한 분이라는 건데 네. 그 넘버 1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 저 넘버 누군지 몰라서 아, 우리 또 네. 서로 또 정보원들끼리는 이게 얼굴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석사 하실 때 얘기신 거죠? 네, 석사 그 할 때 하기 전 그러니까 하기 바로 전 단계 때. 근데 저희가 좀 질문했던 게 석사를 왜 하게 됐는가에 그거 누가 박근혜 통역을 했다는 말을 네, 하셨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이 따르는데 아, 메일이 왔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아니요 그 대사관에서 메일이 와요? 연락이 그 왔었어요. 뭐지 그 블루하우스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대사관에서 아. 연락이 왔었어요. 대사관 이 메일 주소가 뭐예요, 혹시 뒷자리가? 저 전화로 왔어. 아, 네. 저 전화로 궁금하잖아. 전화로 왔어가지고 아, 매일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어쨌든 그 아. 그쪽에서 끝나고 그 제가 말했던 거는 그러면서 이제 경호원 쪽에도 이제 약간 너가 시험을 봐서 아. 이제 그 베트남어 쪽으로 이제 언어
특례 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박근혜가 롯데란다 대우에 있었는데 롯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아, 그렇게 옛날이야? 예. 그러봤자 6, 7년 전이죠? 그때는 그때 롯데가 대통령 안 네. 했잖아. 아니 롯데가 그러니까 완공이 안 되고 집권 당시. 예, 집권 당시였는데 그때 그 롯데 그 쪽에 회장님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서 그분도 뵙게 된 거죠. 제가 알아서 뵌 게 아니라 롯데 회장님이요? 예. 그 신씨. 동- 예, 예. 그 늙으신 분. 네네네. 한국말을 잘 못하시. 신격. 네. 한국말 잘하세요. 예, 잘했어요. 근데 아. 근데 그쪽에 호텔에 이제 매니저분 한국인 매니저분이 소개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엄청 쿨하세요. 말씀도 많이 안 하세요. 그냥 종이 하나 딱 던져주고 이거 한번 해봐. 번역해서 갖고 와봐라. 갖고 왔는데 그냥 200불 딱 같이 주세요. 그래서 아 저 괜찮습니다. 면접인데 200불 주세요. 괜찮습니다 했는데 아 하다. 이거는 예 그냥 면접이다. 쓰라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였죠. 그 당시에 석사하기 바로 전이었는데도 3,500불인가 4,000불. 그러니까 세후로. 그리고 뭐 주제비처럼 해서 뒤에 뭐 뭔가 차량이나 뭐 집이나 이런 거 뭐 대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제가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학사밖에 안 났는데 이 정도인데 석사까지 해서 약간 석사까지 하면 이게 그림이 더 커지고 심지어 내가 회사에 들어가도 남들보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통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네. 만나면은 일단 간부님들 위주로 통역을 했어요 항상. 삼성이다 LG도 다. 네. 그러면 그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번 일해볼래?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기현 씨 뭐해? 그러면 아 저 끝나면 석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하면은 아 끝나고? 그러면 석사를 하고 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예. 거기서 한 건 큰 그림 또 그리면? 예. 거기서 그게 딱 임팩이 딱 두 번 오니까 아 이렇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기현 씨가 석사 학위가 있고 없는 그 비교를 하면 나중에 올라갈 때 진급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 무조건 공부를 하고 일을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저는 운이 좋아지죠. 그런 거를 다 여러 번 분한테 들었으니까 회장님들 뭐 부장님들 과장님들. 또 이쯤 해서 우리 김 이사님한테 베트남 학사를 졸업한 사람, 석사를 졸업한 사람, 박사를 졸업한 사람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사를 졸업한 사람은 그만큼의 밸류가 있는지. 아, 근데 저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같이 네네, 일을 베트남 해가지고 사람이죠. 네. 네. 보통은 베트남 안에서 석박사를 한 친구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에서. 네. 학부는 베트남을 나오더라도 석박사는 다 해외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학부를 1, 2학년을 여기서 다니고 교환학생으로 나가서 이제 석사, 박사 하고 온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석사, 박사 한 분은 아직 못 보고. 사람은 지금 옆에 예, 처음 본. 한국 사람으로 그것도.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베트남에서 석사를 외국에서 하고 오면은 그만큼 2년의 경력 인정과 급여 인상 그런 게 수반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석사한 친구들이 보통 처음 일을 해도 일반 근로자의 한 2배 받는 것 같아요. 일반 근로자라면 학사 기준인가요? 네, 아니면- 학사 기준으로 학사 친구들보다 2배는 받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영어권이다 라고 하면 2배고 뭐 독일이나 희한하게 독일이나 프랑스 석사한 친구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느 나라나 가도 제2외국어로 영어는 하고 온다. 네, 그래서 프랑스 근데 갔다 온 친구들은 오히려 뭐 교수나 이런 꿈꾸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저희 회사 다니다가도 이제 오퍼가 와요. 이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연구하고 커리어. 이런 게 중요해서 이제 갑자기 사표를 내요. 그거 왜 내냐? 그러면 아 나는 학교에서 이제 후학 양성을 하고 싶다라고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은 생각보다 여기 독일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쉬. 네, 보쉬도 있고 뭐 보쉬. 뭔가 예, 독일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취직이 또 잘 돼요. 그 친구들이. 아니면은 이제 독일계 무역 쪽 해가지고 그 보쉬. 무역 유통업 동료 찡뚱맞기는 한데 무역 유통 뭐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확실히 그 친구들이 다시 본인들 학부로 돌아가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한 거 보면은 저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그런 게 저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부르잖아요. 네. 다시 부르고 본인도 내 나라에 뭔가 되게 이바지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런 건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일은 잘해요 그 친구들.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 스타일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이제 학사 나온 친구들한테 주간 보고서 갖고 와라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말로 개발세발 해가지고 갖고 오거든요. 날짜를 어디다 써야 될지 뭐가 시작이고 끝인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채로 가지고 오는데 이제 해외 유학한 친구들은 보통은 그쪽 대사관이나 어디든지 이렇게 일을 다들 해요. 어찌됐건 일을 하고 와요. 연구생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를 다 그러니까 위클리 리포트 양식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일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학구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제 석사를 가잖아요. 네. 네. 석사 공부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부보다 그거 훨씬.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연구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렵죠. 예. 그리고 좀 이제 우리나라 석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평가 같은 건 못하겠지만 저는 약간 석사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몇 개만 내가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쓰고 막 이런 걸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학사보다 과목이 더 많았어요. 18개인가 19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게 1년 내내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뭐 오전 오후 수업을 갔다 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석사는 내가 지금 석사인가 아니면 뭐 그냥 고등학생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게 원래 석사가 이런가? 베트남만 이런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아버지도 석사를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 여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석사가 2년인가요? 네, 2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년 동안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끝내는 거죠. 뭐 늦어지면 3년. 전공이 뭡니까 그럼 석사에? 저 석사에서는 제가 정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동하고 베트남 이제 르엉럼이라는 이제 그 마을이 있어요. 르엉럼? 네, 르엉럼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죠. 우리나라 안동처럼 그런 유명한 그 마을이 있어요. 전통 네, 마을. 전통 마을. 그래서 그 마을을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걸 썼어요. 네, 베트남은 신기하다 보야 되나? 항상 뭐를 하려고 하면 항상 비교를 하래요, 그냥. 뭐만 뭐 이렇게 간단한 컵 얘기 나 컵 이거 베트남에 쓸까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컵이랑 비교해서 써. 네, 이런 항상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제 생각은 내 외국인 눈에 보이는 이제 베트남 전통 마을 이런 거를 원하고 딱 갔는데 그거 안 돼. 한국과 비교해. 그래서 안동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안동에 다녀오셨나요? 네,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일부러 사진도 이장님도 찍고. 만나보시고 화이탈도 그건 안 맞아. 안동 석도 아니, 도착하는데 좀 늦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빨리 사진 막 찍고 그 앞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안동 소주 드시죠. 안동 소주를.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은 보통 석사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유체역학을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석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그 공대는 그런데 네. 이제 뭐 인문학 쪽은 비교를 많이 하죠. 문학도 비교 문학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공하는 과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공대나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만약 공대면은 이렇게 내가 수학하고자 하는 분야를 딱 정해서 하는 거고 사실 베트남 학과잖아요. 네, 저희는 베트남 학과였기 어학과가 때문에, 아니라 학과였기 때문에 문화를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그 여러 과목을 배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따로 정하는 거죠. 일단 김 박사님은 학부를 졸업하시고 네. 빈텀이 없이 바로 입학을 하신 네, 계획이죠? 바로 입학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학비를 네.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학비는 석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500만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예. 학부보다는 500만 원, 한 예. 두세 배로 올라가네요, 네. 가격이.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부 내용 중에 뭐 180만 원, 150만 원 이제 1년 동안 그 정도 네. 했는데
2년 3년 이렇게 올라갈 때 학비가 거의 한 50단위로 막 뛰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근데 저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미국, 유럽 쪽 그 라인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냥 너희는 잘 사는 나라니까 그 정도 될 여력이 되잖냐라고 말했었어요. 그 당시 학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못 대먹은 친구네. 예, 제가 나올 때쯤에는 인종차별 아닙니까? 완전 인종차별이죠. 레이시스트는 물러나야 돼.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 인종 같은 인종인데. 아, 국적 국적차별. 국적차별.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 어느 순간 한 350만 원까지 딱 뛰었더라고요. 이거 헌법소원 재판 그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당하죠. 근데 인종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당하죠. 한국은 그렇지, 뭐지, 우리는 그- 알타이 우랄 알타이어계죠. 어. 그 어계 여기는 인종은 또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네. 엄마 아빠 인종을 쓰게 안 돼요. 인종이 아니라 그 민족 아닌가요? 네, 민족, 네네네, 맞아. 썬떡. 네, 싼떡. 어쨌든 어떤 민족, 어떤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를 따진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무슨 민족이죠? 우리는 한국? 무슨 민족? 한민족은 한민족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중국은 중민족이야? 중국은 중국도 짱깨. 짜장면. 하여튼 엄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 대륙을 좋아합니다. 전 대륙의 기상, 대륙의 지혜. 그러면은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면은 언어가 필요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석사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해요. 언어. 당연히- 시험을 네. 치나요? 저는 이제 다 되는 상태에서 그냥 서류만 넣었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주위에 듣기로는 그 시험을 따로 친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 따로 흔히 페이퍼 말하는 같은 거에 예. 학부 과정 그대로 이어가신 거예요? 동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같은 대학원 아니, 학교를 옮기셨나요? 학교로 옮겼어요. 아, 그러니까 하노이 대학교가 이제 국립대고 좀 유명하긴 하지만 네. 석사는 그 당시에도 정말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마인드로 좀 그나마 석사 중에 제일 힘들다는 데를 갔었어요, 일부러. 예,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겠냐. 힘들었죠. 예,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고. 군생활보다 힘들었나요? 저 군생활보다. 군 생활이 가끔 편하다는. 말년평양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말상초 때 생각하시고. 어. 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1년 동안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왜냐면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술도 마셔야 되고. 그렇죠. 술 마시기도 여자친구 그렇긴 하죠. 만나야 되고. 데이트 시간도 없는데 막 PPT 쓰라 그러고, 그리고 소논문을 쓰잖아요. 베트남어로 써요, 소논문을. 그러니까 이 힘든 게 그게 힘들었어요. 그 어쨌건 언어가 능통한 상태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죠. 언어로 인한 힘든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거기 있는 같은 수학하고 있는 베트남 친구들도 똑같이 그런 힘든 걸 겪고 있는 상황이나요? 다 똑같이 겪는 거였죠. 베트남 친구들도 있었어요, 석사 때는. 아. 오히려 석사 때는 한국인이 저 포함 2명이었고요. 한 명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1년 안 돼서 그냥 쥐셨어요. 한국 가버렸어요. 그러잖아요. 나머지 베트남 친구인데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죠. 아무래도 평가를 받을 때 외국인은 어느 정도 좀 그런 걸 받아요. 어드밴티지를 받고 좀 이게 그런데 베트남 친구들이 뭘 딱 하면 선생님 교수님들 표정부터 달라요. 그리고 막 말투 자체가 혼내는 걸로 바뀌어요. 엄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해초리를. 예. 그 석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흔히 생각하는 뭐 경영학이라던가 맞아요. 뭐 MBA 이런 것도 유체역학 할수 있고. 이런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또 뭐 금융 뭐 이런 뭐 거. 그렇지 그런 거 할 수 있었는데 마케팅. 또 베트남 관련된 거를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석사 때,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문화적인 거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뭔가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 학구열. 그 주제가 집으로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생활 습성이나 특징이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신기하게 동남아인데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물론 약간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사고 방식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동남아인데 굳이 포함을 시키면 동아시아에도 살짝 포함되긴 하지만 어쨌든 동남아인데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우리랑 사는 것도 비슷했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중요한 건 통역을 하면서 그 몇 분들을 이제 민족 마을 같은데 이제 같이 가봤어요. 실제로 민족 마을에. 근데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막 과장 이상 막 그런 분들이셨는데 나
우리 어릴 때랑 똑같네. 이런 것도 있는데 똑같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얘네도 이렇게 했어? 이런 거를. 저는 거기에 더 이제 호기심이 더 생긴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석사 때 그렇게 좀 하게 그냥. 됐어요. 네. 엄사님 만약 하면 석사를 뭐 배우시겠어요? 저는 석사는 MBA. MBA. 그렇죠. 여기서 MBA. 베트남에서는 뭘 하지? 베트남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베트남에서도 MBA. MBA. 네. 그럼 김 이사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 여기에서 진짜 내년에 MBA를 한번 가볼까. 왜냐면 여기도 그러니까 FTU 외상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영어로 해요. 네. 네, 영어로 하고 그 해외 대학이랑 결연이 돼가지고 프랑스랑 같이. 프랑스나 프랑스. 뭐 뉴질랜드 뭐 이런 영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MBA 코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이 지금 그 FTU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음. 월화수목금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네. 매일 받고 토요일 날은 오후에 가서 항상 시험 보고 오고 그 과정을 영어로 시험 계속 치는 하니까. 것이요. 영어로 하죠. 그렇죠. 아 진짜로? 네. 교수들이 프랑스에서 항상 오더라고요. 영어 잘하네 그 친구. 뭐 그런가 봅니다. 야, 부럽네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학구열 자체가 여기도 학구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주로 다니는 친구들이 직장 다니면서 MBA를 다녀요. 외상대 그렇죠. 다니는 친구들은. 그 사람들은 가면은 일단 이제 인생이 편한 거예요. 칼퇴가 보장되잖아. 엄사도 칼퇴 안 되잖아. 절대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일단 그걸 넘어갔다. 저는 나중에 이제 자유인이 되거든. 네. 그때 이제 석사 과정을 딱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키워가면서 유튜브 석사를 합시다. 그거 괜찮은데? 네. 유튜브학. 쇼 비즈니스 학 이런 거 있잖아. 엔터테인먼트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좀 자기 개발에 소홀한 느낌 그런 게 너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볼까. 왜냐면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기에는 진짜 그 1부 때도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김 박사님만큼 유창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 얘기할 때 다른 언어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바뀌잖아요. 그렇죠. 김 박사님은 베트남어 할 때는 진짜 베트남 사람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톤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어라 해야. 근데 진짜 김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실제 만났을 때 너 한국 사람이었어라는 말 많이 들어봤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특히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통역을 갔는데 KBS였어요. 취재하는 거였는데 KBS. 그 이제 폐사가 돼가지고 원인과 그걸 찾는 거였는데 막 얘기를 하고 방송 잠시 쉬는 타이밍에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폐사됐냐 뭐 어쨌다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힘내라 하다가 근데 너 고향이 어디니에요? 그래서 나 고향 나 서울. 그래서 서울이 어디야? 이러고 저한테 서울 한국. 너 한국 사람이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냥 장난으로 이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표정은 진짜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거리 다닐 때도 좀 저는 몰랐는데 아까 이제 이사님 김 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톤이 바뀐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 실례가 네. 안 된다면은 굉장히 짧은 베트남어를 한번 자기소개. 폐사가 영어로 베트남어로 뭐죠? 폐사요? 폐사 같은 거는 굳이 근데 저희 우리나라 좀 다르게 그 짠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축.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짠노에는 네, 짠노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병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약간 챗밖에 달라. 모르는데. 예. 챗?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예. 짠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 아시잖아요. 보통 많이 삐. 네, 진짜 삐 막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목소리가 바뀌는지 모르는데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네. 아니 금방 이렇게 막 수다를 떨다가도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어디 갔어 싶은 실례한데 한국에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안동이십니까 혹시? 아버지는 이제 포항 분이시고 네. 어머니는 서울 분이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포항으로 왔어요. 약간 말투가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정상 우리 동네 말투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이제 포항으로 갔어요. 이거 그냥 통역한다고 생각하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남자의 특별한 특별한 이야기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요거 한번 베트남어로. 그것까지는 진짜 잘 못해요. 이게 안 돼.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 대화랑 좀 다른 맞아. 게 그렇죠. 이런 거는 약간 고급진 단어 써야 돼요. 혹시나 분명 베트남 분이 들으시면 저희 않습니다. 막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통역도 쉬운 것도 저희는 항상 한국어가 진짜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네, 꿈, 어렵죠. 꿈과 희망은 다 있잖아요. 여기서. 꿈과 희망. 꿈은 맞나? 네, 희망은 이공 네. 찾아. 타이형이 뭔지 있면서 잘한다. 잘한다. 평범한 두 남자, 하행을 빈통, 특별한 이야기, 꺼체 딱비에. 그 정도. 왜냐면 이제 듣는 사람은 뭐야? 요걸 허용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어를 보니까 아까 그 가수분 이름처럼 네. 약간 시적인 표현이 너무 네, 그런 게 많고 많고. 은유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면 너무 웃긴 경우가 그렇죠. 네, 그게 많아요.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 통역이랑 엄청 심해요. 이야기해봐도 짧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간단하게. 아니,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꿈을 찾아오신 두 남자분 굿모닝 비엔남 이 정도만 한국에서 꿈을 한국에서 꿈을 네. 찾아 베트남에 온 두 사람의 이 이야기. 이야기.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 네. 하지만 우리 아무도 당연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소개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제가 제목을 몰라요. 굿모닝 비엔남 굿모닝 네네. 네. 아까 뭐라고 했지? 제목이 뭐였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근데 이거 들으시면 엄청 웃기실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웃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화 방송을 베트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âu chuyện của hai người Hàn Quốc. 이거 말하기 너무 한국 사람 앞에서 베트남 혼자 얘기하는 게 민망해요 너무. 지금 그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까지만 네. 하신 거고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떨리네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무리한 욕을 했던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뭐 집을 공부하셨다. 석사 과정 네.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왜 갑자기 집을 공부하셨다니까. 부동산이요? 거품이 많죠. 네, 일단. 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는데 죄송해요. 예. 잘하시고 계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좋진 않은데 투기가 좀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자가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는 여건은 되지만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8년 거주하신 박사님께서 아직 안 사고 있는 네, 보통 저희는- 베트남 부동산. 많이 그 완화가 됐음에도 일단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건물 짓는 스타일. 네. 그 벽돌을 사용하는 거기서부터 시멘트가 물이 섞여도 들여붙는 비가 와도 시멘트를 붓는 그 공사 스타일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좀 쳐보셨네요, 되게. 뭐. 왜냐면 네. 저희가 지금 거주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벌써 금이 다가 있어요. 균열이나 벌써 막 갈라지고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고층으로 안 가요. 저희는 3층에 있어요.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저층에 있을 예정이에요. 어차피 무너져도 뭐 한 방에.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이 친구들이 공고리 칠 때 좀 막 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게. 저도 이제 건설 쪽에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일을 보다 보니까 아주 애들이 시원하게 지어요, 건물을 그냥 아주. 그 특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좀 한국이랑 좀 다르다. 네, 일단 뭐 그냥 그 정도로 하시고. 네. 저희가 오늘 방송 롱런을 하면서 저기 관리 경시.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 넌 언제 끝나냐? 지금 나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히네요, 또 이게. 못 알아듣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네? 뭐 이제 홍과 알아들었잖아. 이거 알아들어. 야, 근데 딱 몇 시에 문 닫냐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알아듣겠어요. 저기 또 시적인 표현 쓰시더라고요. 또. 그렇죠.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 네. 다시 꿈과 문학으로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저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석사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럼 이제 석사 2년을 하시고 석사 과정을 네. 추천하시는지 또 그 한국 사람들이 하면 좋은 베트남의 석사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저는 석사는 비추예요. 또 의외네요. 석사는 굳이 그래서 목적 자체가 그냥 졸업장?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저는 석사는 비추천해요.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석사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약간 시작했는데 그 견제구를 던지시는
후임령을 이제 사다리를 걷어 차겠다고 정말 오래 걸. 그렇죠. 사다리를 걷어 찬다. 네. 일단은 네. 엄청 힘들었고요, 과정 자체가. 아.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을 다른 데 쓰고 싶고 막 하고 싶어도 여기에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 2년 동안, 특히 1년 동안은. 네. 딴 눈을 팔고 싶어도 내가 딴 눈 파는 순간, 왜냐면 다시 되면 1년 뒤에 또 다시 들어야 되는데 아. 그게 엄청 크죠. 크기가 크죠.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통과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놀면서 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네,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베트남 석사 과정은 다 그렇다고 네,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야간으로 어떻게 영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솔직히 다른 얘기하면 그거는 다른 석사 과정이고 학위 과정이 그냥, 아니라 그냥 네. 그냥 졸업장 어떻게 이렇게 그쵸. 샤브샤브해서 하는 그렇죠. 네. 거고 그런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졸업 논문 주제가 석사는 네. 아까 말씀 안동이랑 그 네, 드엉넘이라는 이제 어디에 있는 마을이죠? 베트남에서? 베트남 저 북쪽으로 가면은 국경 가기 전쯤에 성이 어떤 성? 하장성? 하장 가기 전쯤에 있어요. 예, 그쪽에 있는데 뭐 그냥 폐가 같아요. 느낌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깔끔하거나 정리가 잘 됐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왜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회탈 춤추고. 아 그래? 아니요. 하여튼 없잖아. 안동을 모르겠으니까. 여기는 뭐 딴 게 있겠지 그러면 뭐 할로윈 마스크가 유명하겠지. 뭐가 유명?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우리나라 그 마을처럼 그 옛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마을이에요. 잘 보존이 돼 있고. 아. 예. 시족 강고등어가 사회 유명한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음. 예. 뭐 요새 경주 최씨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럼 간망고 이런 예. 거 안동이 강고등어 유명한 이유 아십니까? 알죠? 왜? 그 이동섭 선생님이 간제 잘하시네. 안동이 바닷가가 아닌데 고등어가 유명해. 당연하지. 그렇죠. 소금을 잘 뿌려가지고. 이동섭 선생님께서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그분 때문에 안동이 또 안동 먹히는 강고등어는 또 뭐 있지? 간 문어 숙회 문어 뭐 숙회. 이런 거. 거죠. 안동이 문어 속회도 유명해요? 문어 유명해요. 안동 하회마을. 경상도 쪽에는 제사상에 문어가 올라갑니다. 돈베기 알아요? 돈베기. 돈베기 알죠? 뭡니까? 돈베기 그건데? 뭐 나 이 잘 까먹었어. 모르잖아. 상어고기야 상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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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어를 써요 제사상에. 안동이 왜 유명하냐면은 바다에서 육지까지 유통할 수 있는 옛날에 네. 유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요지가 안동이었대요. 아, 그래서 고등어를 들고 썩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가 안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통을 하자니 염장을 해야 돼서 이제 강고등어 유명하고 문어 숙회도 안동까지 갖고 와서는 이제 삶아서 가는 거예요. 한번 익혀서.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교하면서 이 얘기도 좀 논문에 적으셨나요? 아, 이건 전혀 안 적었어요. 저는 이제 그야말로 마을 그 건축 양식 뭐 건축부터 이런 거. 양식이나 스타일이나 바로크 양식 이런 거. 예, 뭐 어떤 기구들을 사용했는지 농기구. 농기구부터 해서 뭐 사소한 곡괭이부터 해서 모양이나 그런 것까지 공구리 치는 방법 이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있죠. 석사 과정은 2년 만에 마치신 거죠? 네, 학사를 3년 만에 마치셨고 네, 석사를 2년 만에 마치셨고 네. 네. 그럼 또 갈림길 오시잖아요 이제. 또. 그렇죠. 석사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디까지 가나. 뭐 그런 날 그 어머님들 대장님 그랬나 산이 있으니까 내가 간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 갈 곳이 있으니까 내가 간다. 그렇지. 내가 마스터는 따고 봐야지. 아, 그랬죠. 예, 석사 딱 끝내고 나니까 또 오빠가 왔어요 또. 엄청 막 휘둘려. 아니 그렇죠. 이제 이번에 어디서 오퍼 갔는지 어디서 또 알아야지. 이제 FBI 왔어요 그러면. 딱 왔는데 이제 취업이라는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딜 넣어도 다 오케이인 거예요. 아, 어디까지 내보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냥 앞에는 오퍼가 왔고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저기 아니 그냥 뭐 우리나라 대기업은 텐센트 당연히 이런 다 데도 내보시고. 오케이고, 네. 예. 그 일반 좀 이름 있는 데는 다 냈는데 아. 다 오케이를 받아서 그때 또 생각해보니까 야, 너 질르면은 이거 가는 거야 이거. 그리고 주위에 아무리 들어도 어차피 네가 전공하는 거랑 또 다르다. 회사 일은 다른 거다. 예, 그래서 아 그런가? 회사 일은 너가 하기 나름이다. 또 다시 배워야 돼 어차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너가 뭐 박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못해. 공부는 할 때 해야 돼. 나중에 일을 하고 뭐 석사 박사 딴다? 엄청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어차피 석사를 받았으니까 박사도 어떻게 휘둘려 맞고 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따지 않을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교수님 어떤 아는 교수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말로 이제 그 문학은 언어의 꽃이다. 그 베트남어로 한번 해야죠 그러면. 그 호아 화. 반합라 호아 베트남. 반합라 화원의 이렇게 얘기를 황혼 하더라고요. 아 언어의 꽃이다. 네. 그래서 딱 그 말 딱 듣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언어 쪽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우리 사업가를 꿈꾸시는 문학 박사 우리 김 박사님 모시고 사업을 방송 진행하고 원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마지막 제가 결정을 하게 된 큰 이유가 내가 언어까지 하면 그러니까 얘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베트남 친구, 베트남 분들에서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던 내가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누구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누구보다 네,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빠르게. 언어로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2부 방송에서 만나요. 굿모닝 비엔남, 안녕.